에서 줄이고요. 이번에는 북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평양에서 취재 중인 외신 기자들 새벽에 깨워서 빅 이벤트 보여주겠다고 해서 급히들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미사일이나 뭐 핵실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여명거리 준공식에 데려갔는데 이때 외신 기자들이 현장을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故キム・イルソン主席を象徴する花の展示会場は生誕記念日の翌日とあって人で溢れていました。平壌中心部の広場で間もなく太陽節を祝うコンサートが始まります。会場には大勢の人が詰めかけています。ここでもスクリーンに北極星2型とみられるミサイルなど様々なミサイルが映し出されました。コンサートにはチェ・リョンヘ副委員長ら朝鮮労働党の最高幹部らの姿もありました。今回軍事パレードで新たなミサイルなどを公開した北朝鮮。国威発揚にマイナスになる失敗例は公にせず、ミサイル開発の成果をアピールしていくものとみられます。 예, 지금 나온 영상은 뭐 SBS와 자매 결혼 회사죠. 일본의 NTV 현장 취재 기자가 방송하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뭐 상당히 재밌습니다. 김태 변호사, 고위 간부들도 뭐 총 출동을 했네요. 최룡해 예. 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예.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에서 뭐 저런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거를 개최하는 것도 좀 흔하지 않은 장면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김정은을 제외한 어떤 고위 간부들까지 그 참석하는 거는 더 흔하지 않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미국의 이제 압박이 계속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해도 우리는 여기는 평화롭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간다라는 일종의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 태양절 행사에서도 여러 가지 무기들을 공개했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미사일을 좀 발사한 그런 부분까지 연결시켜 보면 약간의 뭐 허장성세일 수도 있는데 어떤 본인들의 어떤 건재함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큰 행사 그리고 그 행사에 어떤 고위 간부들까지 총 출동한 것 아닌가. 아무리 대북 제재 한들 우리는 끄떡없다. 뭐 이걸 보여주려고 여명거리 중공식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임광 기자, 네. 그 외신 기자도 어쨌든 북한이 또 다른 이벤트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면 외신 기자들 현장에 가 있으면 사실 평양 가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지금 초청받아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절이라든가 이런 거 취재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그쪽에서 그걸 쏘니까 거기에 초청받은 기자들이 전 세계 약 40여 개 회사, 언론사들의 130명 관계자들까지 합치면은 한 200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미사일 비록 실패는 했지만 미국하고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저렇게 발사했다 하는 사실 전에 듣고는 굉장히 긴장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NTV에서도 그 내용이 살짝 나와 있었는데 아까는 안 나왔지만요. 외국 언론사들 사이에는 동요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하는 그 기자의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만약에 시리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 그런 데에 가서 어떤 취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런 돌발 사태가 터졌다고 한다면은 외국인 기자로서는 상당히 긴장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예. 이렇게 외신 기자들 불러다 놓고 하면은 이 북한에서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장 자랑할 만한 곳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꼭 가는 곳이 저도 평양 취재 갔을 때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김일성 생각합니다. 김일성 생가는 또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私たちが向かったのは故キム・イルソン主席が生まれた家。偉大なキム・イルソン主席はこの家で1912年4月15日ご誕生なさいました。日本語が達者なガイドが案内します。はい、すみません。芝に入ってもダメなんです皆さん。すみません。キム主席の生誕記念日太陽節を明日に控え人々が詰めかけていました。雨の日も雪の日も来てるんです。ああ、本当ですか。これでも少ない方なんですか。はい。これぐらいじゃもうね、本当に少ないですよね。普通が2万人ぐらい。 예, 김일성 생가는 만경대라고 부르는데 이제 만경대 제 기억에도 만경대 가서 조금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나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도 주의를 줘갖고. 저도 2003년에
그때 SBS가 이제 주최를 했죠. 일본 위안군 부 문제 관련해서 남북 학술 토론회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때 SBS가 이제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저기서 사진 찍은 것도 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내원의 일본어 솜씨가 상당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 사람들 외국에서 만나본 말이죠. 외국어 굉장히 잘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김윤희 씨 있지 않습니까? 칼 폭발 사건, 평양 외국어 일본어학과 나왔는데 그 처음에 마이미라고 일본 사람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 외국어 교육을 갖다 철저하게 시키고 특히 이제 저런 자리는 외국 기자들이 이제 많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가지고 또 선발해서 온 거겠죠. 예. 저 당시에 2005년에 제가 조영필 씨 평양 공연 때 취재를 갔는데 취재하고 돌아오면은 테이프를 다 검사해요. 테이프를 다 검사해서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라 그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이러다가 우리 취재 안 하겠다고 했더니 한 이틀 정도 지나면 그 고위 책임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럼 주선상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라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힘겨루게 했던 기억도 나는데 또 하나 이렇게 외신 기자들이 오면은 이제 평양에서 정말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또 평양이 이렇게 살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도 자랑을 하거든요. NTV 기자가 찾아간 평양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100% 北朝鮮で製造した新型の車両だということです。以前取材した地下鉄と比べると、車内は明るくなり、つり革もついています。金正恩委員長自ら乗り心地を確かめた新型車両。経済制裁は影響がないとアピールする狙いもあるとみられます。 우리나라에서 우리 신부로 만든 새형의 전동차를 무슨 편안하고 ミサイル発射失敗の一報が伝わった後に始まった外国メディアの取材ツアーも変更はなく予定通り行われています。平壌市内にある金委員長が8回視察に訪れた屋内プールや水族館などに案内されました。 記念日明け、祝賀ムードの余韻が残る休日といった印象でした。今回のミサイル発射失敗について市民に話を聞いてみたところ、次のような答えが返ってきました。 언제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우린 듣지도 못했는데. 그런 소리 없었어요. 우린 그래도 한번 싸우려면 무조건 성공하지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인가? 글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위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첫 인터뷰했던 그 평양의 여성분, 네. 우리는 한번 쏘면 성공하지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한 모습이 있네요. 그렇죠. 예. 뭐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사실 뭐 그리고 평양에 사는 시민 정도면은 저 정도면은 굉장히 잘 사는 뭐 공산당의 이제 고위급 간부 정도가 되지 않나 뭐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뭐 그럴 거라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인터뷰한 남성분은 조금 이렇게 또 표현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인텔리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실패를 인정해요. 그러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 위력한, 아마 위력이 더 강력한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임광 기자. 열병식 당일에 또 처음 공개된 뭐 북한군이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의 특수부대원들과 좀 비슷해서 또 화제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특수작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열병할 때 굉장히 지금 보이시죠? 네, 검은색 위장 크림 얼굴에 바르고 선글라스 끼고요. 그래서 특수작전군인데 이게 등장을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크게 웃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특수전 병력이 북한에 이미 2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따로 떼어내서 특수작전군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오사마 빈 라덴 우리가 미국이 사살작전에 투입됐던 그거를 겨냥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유사시에 북 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단을 창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도 만들자 해서 특수작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노동신문에서도 10석장이나 19장 사진 공개한 것 중에서 10석장이 특수작전군의 이 모습들을 한 걸로 봐서는 대단히 지금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군 작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 보면은 북한이 전체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군의 날 행진이나 이런 것들이 텔레비전 생중계에서 사라진 게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여의도에서 우리 지금 공원 되기 전에요. 그 광장이었을 때 그 했던 그런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이제 현역 군인들은 뭐 거의 1년을 선발이 되면은 1년을 연습해서 뭐 했다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들었는데
북한은 아직도 자랑할 게 저런 무기, 군인들 이것뿐이 없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그게 또 북한이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시기가 시기니만큼 아무래도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뭐 미국 측에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군 전력이 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다른 부분도 눈에 좀 띄기는 해요. 뭐 수족관이라든지 뭐 지하철 이런 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신형 있고 괜찮구나. 물론 이제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김정은 들어서고 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확실히 좀 달라진 분위기는 맞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럴 때 중국을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하면서 좀 심할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도자 잘못 만나 북한 주민들만 또 큰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우리는 북한의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제재가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사실 뭐 정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정작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은 국민들이거든요. 뭐 이란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북한 정권은 있지만 또 북한 주민은 우리가 같이 동포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으로서는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죠. 예. 지금까지 북한을 취재하고 온 일본의 NTV 기자의 보도 내용 중심으로 해서 평양의 모습, 평양 주민들의 표정 여러분께 전해드렸고